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목을 보면 이금융권, 그러니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을 얘기하죠.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 캐피탈은 저축은행인데, 아파트 담보대출은 사업자금만 가능합니다. 이 만이란 글자를 붙였어요. 사업자금 외에는 취급을 안 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만이라기보다는 도라는 사업자금도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정확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사업자금만이라고 했느냐, 이 얘기는 이 아파트 담보대출은 크게 가계자금 하고 사업자금,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가계자금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해둔 그 내용, 그 이상으로는 대출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부 규제를 받는데, 사업자금은 정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출 많이 이용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많은, 요즘 아시죠? 요즘 이 시국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대출밖에 거의 없을 정도니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담보대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이용해서 담보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이용을 하고자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담사들이 대부분 이 사업자금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죠. 그래야지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최대 그 LTV로 95%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가계자금하고 사업자금을 같이 이걸 묶어서 이금융권을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용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용을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이자에 휘둘리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가계자금은 시중 1금융권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도 사업자금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담보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우리 신용대출처럼 뭐 1, 2천, 2, 3천 이렇게 이용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몇 억이요, 몇 억. 단 1%의 차이만으로 1년의 이자가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요즘 특히나 아파트 시세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류 해버리면 단 1% 이자 차이 때문에 1년 이자가 500, 600만 원 돼버려요. 근데 2%가 차이 났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버려, 이제. 이 힘든 시국에 1000만 원 저금 하락해도 못하는 그런 시국인데, 이자로 쓸데없이 1000만 원 이상 더 지출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일이죠, 정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걸 이금융권에서. 이런 분들은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점 참고하세요. 자,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이분들, 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선순위로 시중 1금융권에서 5억을 이용 중이요. 이용 중. 근데 필요한 금액이, 필요 자금이 4억이야, 4억.
그러면 자 1금액에서 5억을 이용 중이면 10억짜리니까 LTV가 95%니까 95%면 9억 5천이니까 4억 5천 더 이용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자 후순위는 바로 이 선순위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선순위 설정 1금융권 이 5억은 원금이잖아요. 원금. 이것은 원금. 근데 설정은 5억으로 하질 않죠. 근저당 설정이요. 근저당 설정 5억. 보통 120%. 6억을 합니다. 6억. 설정금은 6억이 돼요. 보통. 그러면 10억짜리요. 6억이 설정돼 있으니까 95%면 9억 5천에서 6억을 빼야 돼. 3억 5천이 나간단 말이에요. 최대한 나오면 3억 5천. 근데 꼭 4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 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거 이거 대안하는 조건으로 그러면서 이금융권에서 가계자금 사업자금 같이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사업자금 하나로 해 가지고 95%를 전부 다 그냥 이용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게 큰 단점이 1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1금융권 금리가 2%대잖아요. 2%대. 근데 일이 넘어와 버리면 2금융권 후순위가 아니죠. 2금융권으로 가버리면 금리가 4%대부터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져 버리죠. 그러면 5억에 대한 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면 500, 1년에 2%면 1000만 원이나 돼버려. 이 이자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4억이 필요하니까 대안을 하지만 문제는 이것마저도 이자가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갚을 거 생각해야지 이제. 이자 지출이 이만큼 더 높아진다. 그걸 계산하에 이용을 해야 돼요. 그거 계산 없이 그냥 1금융권 이용할 때 그 이자 그대로 지출 생각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계산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모르고 아니면 혹시나 그 상담사들 이 말 주변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이런 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이자 계산 철저히 먼저 해야 되고 왜 제가 사업 자금만이라고 했냐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딱딱히 보면은 3억 5천이에요. 5천만 원 부족해. 곧 죽어도 4억이 있어야 돼. 이런 분들은 차라리 5천만 원을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부족한 금액 먼저 만들고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돼요. 후순위로. 이제 이게 완벽하게 원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개개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라면 대출 상담사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저라면 1금융권 선순위는 가능한 그대로 놔두고 후순위만 이용하는 이 2금융권 캐피탈저축은행에서 후순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먼저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전체 그냥 대안했다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런데 이 집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평생을 힘들게 모아서 산 집.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당장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일만 벌려놨다가는 나중에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2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은 가능한 사업자금인 이 후순위로만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